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련된 정의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와 그 다음에 리터러시의 합성어가 돼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와 리터러시의 합성어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에 이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미디어의 작동 원리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를 비판하는 역량, 예,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미디어를 비판할 수 있는 역량은 가짜뉴스, 예, 가짜뉴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건 가짜뉴스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또 미디어를 적절하게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자, 이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예,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종합해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미디어 정보의 올바른 활용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은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미디어란 무엇인가? 예, 미디어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예,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이 이제 미디어의 이제 정의가 나오죠. 자, 미디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예, 기술, 예, 기술의 미디어,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미디어,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또 인간 확장의 미디어. 이런 형태로 예,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술의 미디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의미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매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림, 문자, 우편,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것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미디어에 있어서는 예, 인간 사회에서 예, 정보를 소통하는 수단이 된다. 예, 인간 사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예, 또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인간의 소통, 연결, 협업, 그리고 정보 생산과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간 확장의 미디어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요거는 예, 인간과 세상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미디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집, 도로, 인터넷, 스마트폰, 뭐 기차, 비행기, 뭐 등등등 이런 것 전부 다 예, 이런 게 전부 다 우리는 인간 확장의 미디어라고 예,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예, 또 미디어에 대한 정의 또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쭉 넘어가는데 자, 요것도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왔네요. 뭐냐면은 미디어의 발전과 발달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예, 미디어는 어떻게 돼요? 예, 미디어는 시대의 변화하고 그다음에 과학의 발달, 시대의 변화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예, 굉장히 다양하고 빠르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구술 미디어, 그다음에 문자 미디어, 그다음에 인쇄, 출판 미디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방송 미디어, 그다음에 토탈 미디어,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술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요? 예, 대면 전달. 이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제 표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문자 미디어는 말 그대로 뭐 파피루스 같은 거,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쇄 미디어에서는 뭐 신문 같은 거, 그다음에 방송 미디어는 라디오나 뭐 텔레비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토탈 미디어는 이게 이제 그 인터넷 기반으로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쓴다던가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이런 거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웹이나 앱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타 분류에서 우리가 또 이런 걸 써요. 올드 미디어냐, 뉴 미디어냐. 또 이거를 또 올드 미디어를 우리 또 전통 미디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뉴 미디어는 디지털 미디어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디어의 발달과 뭐 발전, 그리고 분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은, 요런 걸 또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요거, 예, 몸짓, 뭐, 표정, 예. 그래서, 자, 미디어의, 네, 변화와 특징에서 지금 처음에 이제 뭘로 시작한 거죠? 몸짓이나 표정이나, 예, 이런 거로 된 거죠.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예, 만났을 때만, 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 예, 만났을 때만 대화가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예, 대면 미디어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문자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림 좀 넘어가면서, 예, 어, 인쇄술, 인쇄술이 나오면서 이제 또 신문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겠죠. 자, 그러면서 또 나왔던 게 뭐가 있을까요? 나와 있던 것이, 예, 라디오. 예, 라디오가 나오고, TV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서, 예, 인터넷과 모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미디어가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어떤 그 발전 순서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예,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어의 정보화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뭐 나오는 것이 이제 정보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정보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 정보가, 예, 요즘 정보를 이제 콘텐츠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콘텐츠가, 어떤 미디어라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 예, 이런 거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형식적 측면은 어, 어떤 미디어를 표현했는가, 예, 어떤 미디어를 표현했는가, 예, 이거를 이제 나오는 것이 예, 그 형식적 측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여기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프로슈머, 예, 미디어의 생비자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프로슈머라고 돼 있는데 자, 이제 그 미디어의 변화가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프로슈머, 예, 생비자. 자, 이 생비자라는 말이 뭘까요? 생비자라는 거는 예, 콘텐츠를 생산하는 동시에 소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어땠죠?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을까? 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 특정한 기관이나 사람이 정보를 생산을 해요. 그리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유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언론사들, 방송사, 신문, 잡지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쭉 뿌려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예, 제공을 한다 이거죠.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제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생산의 다양성을 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적극적인 생산이 있고 예, 소극적인 생산이 있죠. 예, 적극적인 생산, 예, 소극적인 생산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적극적인 생산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요. 예. 그 반면에 소극적 생산은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죠. 리뷰, 뭐 댓글 이런 것들, 좋아요, 예, 공유 이런 것들은 예, 소극적인 생산이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디어의 역할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디어의 역할, 예, 특히 이제 사회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환경 감시, 그다음에 여론 조성을 하는 예, 상관 조정, 그다음에 사회 유산 전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는 문화 전달, 사회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오락과 같은 기능들, 이런 기능들, 특히 이제 환경 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관 조정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론 조성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의 역할에서 사회적 기능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리터러시는 뭐 늘 많이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도 뭐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뭐 이런 내용들은 예, 또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가 나왔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 모형, 예, 디지털 리터러시 이제 지수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발달되는 순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매스미디어라는 게 먼저 이제 생겨났죠. 이게 매스미디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신문이나 방송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 매스미디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미디어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인터넷이 이제 우리 집집마다 그 다음에 또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서 이제 인터넷 미디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SNS, 이제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 미디어는 이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디지털 그 리터러시 지수 모형이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매스 미디어, 그 다음에 인터넷 미디어, 소셜 미디어, 미래 미디어 이런 형식으로 이 발달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기술 발달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변화인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그 지능정보 사회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조금 사실 좀 많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중심 기술은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특징은 초연결의 초지능 사회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미디어 플랫폼 1인 미디어, 예, 이용자는 이제 주로 이제 창작자가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스마트 리터러시, 뭐 데이터 리터러시, 알고리즘 리터러시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속성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미디어 소비자의 판단, 예, 여기에서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자, 미디어는 예, 특정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여기서 나오는 프레임이라는 것이 어, 여기 나온 것처럼 100%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떤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해석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이 사진을 봤을 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예, 포로에게 총을 겨누는 사진이고 여기는 포로에게 물을 먹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봤을 때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른 거죠. 자, 이걸 그렇지만 이 원판 사진을 봤을 때는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예,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